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미현이라는 15세 어린 처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나무꾼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지요. 그런데 그녀의 무공 실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화살을 날려 떨어뜨릴 정도였지요. 뿐만 아니라 검을 이용한 무공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어려서부터 무술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의 기력이 점점 떨어져 나무하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에 다녀오신 할아버지가 미연을 불렀지요. 예, 미연아, 잠시 이리 와보거라. 부르셨어요, 할아버지? 오냐, 그래. 이 책을 바꿔라. 아니, 웬 책들을 가져오셨어요? 이 할애비가 이제 기력이 다해. 나무하는 일이 너무도 힘들다. 그러니 너는 내가 죽거든 산에서 살지 말고 큰 마을로 내려가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세상 물정 모르는 내가 큰 세상으로 나가 살려면 적어도 글은 알아야 하느니라. 아니, 할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할아버지와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어요. 내 말대로 하거라. 그래야 이 할애비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미연은 갑작스런 할아버지 말에 놀랐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글 공부를 할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었지요. 할아버지가 글을 아세요? 그렇단다. 그동안 나무하느라 쓸모가 없어 쓰지 않았을 뿐이다. 미연은 할아버지를 통해 글을 배우면서 무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이 훌쩍 지나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장에서 돌아올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걱정이 된 미연은 그를 찾아 나섰지요. 그런데 미연이 산을 중턱까지 내려왔을 때쯤 웬 젊은 선비 하나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보았지요.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아무리 흔들어 봐도 젊은 선비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구리에 큰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를 많이 흘려 쓰러진 것 같아 보였지요. 저런 상처가 깊은 것으로 보아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어. 미연은 할아버지 찾기를 뒤로 미루고 부상당한 젊은 선비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방 안에 눕히고 그의 입안에 물을 넣어주며 옆구리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요. 헌데 옆구리의 상처는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상처가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검에 베인 상처 같은데 젊은 사람이 무슨 일로 이렇게 큰 부상을 입게 되었을까? 그녀는 지혈을 해주는 약초를 붙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젊은 선비가 눈을 떴지요. 이곳이 어디요? 이곳은 강원도 태백산 골짜기요.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내가 의식을 잃었었나 보군요. 그리고 나를 살린 게 당신이요. 그렇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서 제가 데려왔어요. 참으로 고맙소.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나는 장은혁이라 하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저는 미연이라 합니다. 강미연이요. 그렇구려. 덕분에 내 목숨을 건졌소. 장은혁은 아직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탓이었지요. 미연은 죽을 끓여와 숟가락으로 그의 입에 떠넣어 주었습니다. 뜨거우니 천천히 드시오. 고맙소. 이 은혜는 꼭 갚아드리겠소. 그러실 것 없어요. 누구라도 쓰러진 사람을 봤으면 그리했을 것이요. 미연은 수줍은 듯 말하고 다시 약초를 빻았습니다. 그런데 장은혁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지요. 그런데 혹시 내가 쓰러져 있던 곳에서 흰 수염의 노인을 못 보셨소? 아니요. 그런데 왜 그러시나요? 나를 구하려다 그분이 자객들에게 납치당한 것 같소. 그 말을 듣자마자 미연의 눈빛이 번쩍 빛이 났지요. 혹시 그분 머리가 희고 눈이 크며 왼쪽 뺨에 점이 있으셨나요?
그렇소.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아시오? 그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미연의 말에 장은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의 할아버지요? 맞습니다. 돌아올 때가 되어도 오시지 않아 찾아 나섰다가 당신을 발견했소. 그랬구려. 괜히 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고초를 겪게 되었구려. 그런데 내 할아버지를 잡아간 자들은 도대체 누구요? 그 자들은 내 아버지를 모함하고 나까지 죽이려 했소. 내 아버지는 호조판서 장동명이요. 헌데 그들이 아버지를 모함으로 찍어내 유배되셨소. 하여 나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그들이 자객을 보내 날 죽이려 한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길을 헤매이다 그들에게 잡힐 뻔했는데 할아버지께서 날 구해주셨소. 내 몸에 상처가 났거든 난 그 자들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고 아버님의 억울함을 밝힐 것이요. 그 자들이 할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그곳을 내게 당장 알려주시오. 나도 그들이 할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모르오. 단지 아버지의 정적들이 누구인지만 파악했을 뿐이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요? 형조판서와 이조판서요. 그들은 파벌싸움으로 내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요. 그렇다면 당장 그들을 찾아가 내 할아버지를 구해와야겠소. 아서요 아서 그 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호위무사들을 두어 경계도 무척 삼엄하다오. 그러니 내 상처가 아물 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미연은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되어 마음이 무척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가본 적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본 적도 없는 그녀는 할아버지를 구하려면 장은혁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장은혁의 상처 치료에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상처가 낫는 대로 나와 함께 한양에 가주시오. 알겠소. 나 때문에 잡혀간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 꼭 그분을 구해내겠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약을 다리고 상처를 치료하며 작은 방 안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미연은 장은혁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했고 장은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묘한 감정이 일었지요. 아버님이 유배되고 그는 홀로 아버님의 정적들로부터 모함한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왔었습니다. 어두운 싸움 속에서 외로이 버텨온 그에게 산속 처녀의 정성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지요. 그렇게 달포가 지나자 장은혁의 상처는 거의 아물었습니다. 이제 걸을 수는 있어. 낮에는 사람들 눈에 띌 수 있으니 밤을 이용해 한양으로 가면 될 것 같소. 좋습니다. 더는 늦출 수 없어요.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찾아야 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둥근 달이 뜨자 통나무집을 나섰습니다. 미연은 할아버지에게 받은 장검을 천으로 감싸들었지요. 검을 쓸 줄 아시오? 할아버지에게 배워 쓸 줄은 압니다. 그렇단 말이요? 여인이 검을 쓰는 것은 본 적은 없어. 달빛은 그들의 앞을 비춰주었고 미연과 장은혁은 할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달포가 걸려 그들은 한양에 도착했지요.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어둠을 틈타 형조판서 집 앞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곳이요. 이곳이 형조판서의 집이요. 그럼 저곳에 할아버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당신은 이곳에 몸을 숨기고 있으시오. 내가 들어가 할아버지를 어디에 감금했는지 단서를 찾아보겠소. 미연의 말에 장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인의 몸으로 어찌 혼자 들어간단 말이요. 집안에는 경계를 서는 호위무사들로 삼엄할 것이요. 이곳에 숨어서 저 집에 드나드는 사람을 조사하다 보면 단서가 나오지 않겠소. 은혁의 말에 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오. 혹여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평생 마음에 짐을 안고 살게 될 것이오. 장은혁은 그녀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위험한 곳에 뛰어든다는 게 걱정이 되었지요. 그럼 낭자가 이곳에 있으시오. 내가 다녀오리다. 아니요, 내가 다녀오는 것이 낫소. 장은혁은 완고한 그녀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조심하시오.
저들에게 발각되거나 잡히면 소리를 지르시어 그럼 내가 뛰어들어가리다. 잠시 후 미연은 기와 담장을 가볍게 밟고 뛰어올라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산에서 익힌 무술 덕분에 무척 날렵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장은혁은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니 저 낭자가 저 높은 담장을 저렇게 사뿐히 뛰어넘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장은혁은 그녀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지요. 사랑채 앞쪽에는 호위무사들이 등불을 밝히고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고양이처럼 지붕 위를 조용히 움직이는 미연을 발견하지는 못했지요. 집안의 상태를 살핀 미연은 사랑채 뒤쪽으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래, 그 아들놈은 아직도 찾지 못했느냐? 그렇습니다, 대감. 아니, 내 놈들은 어찌 그놈 하나를 제대로 잡지도 못한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대감. 다 잡았는데 그놈의 노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그 후로는 종적을 감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노인을 물꼬를 내서라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했습지요. 허나 그 노인도 그자가 어딨는지 모르는 눈치 같습니다요, 대감. 에이, 쯧쯧, 어째 이를 그리도 처리 못하느냐? 그자가 모르면 살려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그 노인을 당장이라도 처리할 값이오. 당연한 것을 어찌 묻는 것이냐? 어차피 그 아들놈을 못 찾을 것 같으면 그자도 없애버리거라. 알겠습니다, 대감. 그럼 오늘 밤 당장 그자를 처리하겠습니다.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발짝만 늦었어도 할아버지를 영영 못 볼 뻔했지요.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을 보았나 어째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대하듯 한단 말인가. 미연은 숨어서 무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골목길을 지나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멀지 않은 곳에 다 쓰러져가는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사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그 암자로 들어갔지요. 미연도 소리 없이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노인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팔다리를 꽁꽁 묶어 골방에 가둬 놓았습니다. 오늘 당장 그자를 처리하라시는 명이다. 내가 가서 그자의 숨통을 끊어놓거라. 알겠소, 대장. 그 순간 갑자기 그자들 앞에 미연이 나타났습니다. 당장 멈추거라. 아니 웬 계집이냐? 내 놈들이 지금 내 할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아니 어디서 이리도 예쁜 이쁜이가 나타난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심심한데 잘 되었구나. 오늘 밤 내년을 품고 회푸 좀 풀어야겠다. 무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연의 검이 그들의 목을 스쳐갔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의 무사가 맥없이 쓰러졌지요. 미연은 할아버지가 있는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꽁꽁 묶인 채 쓰러져 있었지요.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셔요. 미연의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아니, 내가 이곳은 어떻게 찾아온 것이냐? 장은혁이라는 젊은 선비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형조판서의 집에서 할아버지가 있는 곳을 들었지요. 그랬구나. 그런데 그 청년은 무사하냐? 네, 무사해요, 할아버지. 그런데 그 순간 미연은 혼자 놔두고 온 그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숨이 총각에 달린 상태라 청년까지 신경 쓸 틈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의 몸 상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칫하여 자객들이 더 들이닥치면 할아버지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지요. 할아버지 제게 업히셔요. 그래, 그런데 지금 그 청년은 어디에 있느냐? 그 청년은 지금 형조판서 집 앞에 숨어서 저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이 위험하다. 어서 그 청년부터 데려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할아버지의 상태가 더 위험합니다. 나야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 청년은 살 날이 창창하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란다. 할아버지 말에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 생명의 은인이라니요?
내 아버지는 본시 박봉의 무관이었느니라. 헌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호조참의가 되면서 내 아버지를 데려다 호조자랑의 높은 직책을 주었지. 그만큼 그는 내 아비를 무척 신뢰했었다. 헌데 저들이 청년의 아버지에게 살수를 보냈을 때 내 아비가 그들을 막아냈단다.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고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힘겹게 말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후로 저들은 내 아비에게도 살수를 보냈고 내 아비는 자다 말고 세상을 떴단다. 그리고 홀로 있는 너를 구출해 내게 넘겨주니가 바로 그 청년의 아비란다.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미연은 분노로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저런 그자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군요. 그러니 어서 그 청년부터 데려와야 한다.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이곳은 위험하니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미연은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숲속 안전한 곳에 할아버지를 숨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올 때까지 이곳에서 숨어 계셔요.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하거라. 미연은 산을 내려와 은혁이 있던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은혁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지요. 아니, 어디로 갔을까? 혹시 저들에게 잡혀간 것은 아닐까? 미연은 그가 혹시나 저들에게 잡혀간 것은 아닐까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또다시 담장을 딛고 뛰어올라 지붕 위로 올라가 보았지요. 그녀는 지붕 위에서 형조판서 집안을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헌데 그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호위병들은 그저 꾸벅꾸벅 졸거나 딴청을 부렸지요. 잡혀온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미연은 다시 지붕에서 내려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청년을 못 찾았느냐? 내가 보니 그곳에 없었어요. 해서 형조판서 집안도 살펴봤는데 그곳에 잡힌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일단 할아버지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해요. 날이 밝으면 분명 저들은 할아버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미연은 무사가 탔던 말에 할아버지를 태우고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을 달려 태백산 집으로 모셔왔지요. 할아버지, 이곳에서 쉬고 계셔요. 저는 한양에 가서 은혁도련님을 찾아오겠어요. 그래, 조심하거라. 그자들은 무지막지 한자들이니 잡히면 안 된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미연은 다시 말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장은혁의 원수도 자신의 원수도 이제는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려서 자신을 구한 사람도 은혁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이 그를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그녀는 수일을 달려 한양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둠을 틈타 다시 형조판서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지요. 그녀는 숨을 죽이고 사랑채 뒷문을 통해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몸은 좀 다 나았느냐? 그렇습니다. 대감, 덕분에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술대회에서 우승한 자네가 어째 그 계집한테 당했단 말이냐? 제가 계집이라 얕잡아 보고 방심했었습니다. 다시 만나면 그년의 목을 가져다 드리지요. 그것은 자네가 알아서 처리하고 장판소의 아들은 어찌 하였느냐? 그년을 잡기 위해 미끼로 모연함에 묶어 두었습니다. 모연함이라면 내가 그년에게 당한 곳이 아니냐? 그렇습지요. 그년이라면 그놈을 찾아 반드시 그리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반드시 그자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제 그자들만 처리하면 장판소의 일은 깔끔히 마무리되는 것이야. 알겠습니다, 대감. 이번에도 미연은 무사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앞불싸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산길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바닥에서 그물이 올라와
미현은 그물 속에 갇혀 허공에 둥둥 떠 있게 되었지요. 팔을 뻗어 검을 뽑으려 했지만 그물이 너무 세게 조이는 바람에 검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참 별것도 아닌 게 사람을 놀래켰단 말이냐. 좀 전에 미행하던 무사와 수십 명의 자객들이 미현을 동그랗게 둘러쌌습니다. 그녀는 자객들 앞에서 세장에 갇힌 쇠꼴이 되고 말았지요. 분명 함정인 줄 알고 뒤를 밟았지만 함정은 암자가 아닌 산속길 중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또 큰 소리 한번 쳐보지 그러느냐. 내 꼴이 꼭 세장에 갇힌 종달새 같구나. 하하. 자객들은 미현을 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대장, 오늘 밤은 전현을 데리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면 어떻겠습니까요? 아, 그야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목숨 오늘 밤은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꾸나. 하하. 자객들은 신이나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장은혁 도령님은 어떻게 되었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거참, 내년의 목숨이 일각인데 어찌 그놈을 걱정하느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만 말해주거라. 어차피 내일이면 저승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니 보채지는 말거라. 그럼 아직 살아있단 말이냐? 아, 그야 당연히 내년을 유인하려면 살려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미현이 그물 속에서 빠져나왔지요. 오, 용케도 빠져나왔군. 가만히 있었으면 내일 아침까지는 살아있었을 텐데 내년이 명을 재촉하는구나. 미현은 검을 뽑아 빠르게 자객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아니, 대장 전현의 검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요. 한꺼번에 모두 덤비거라. 계집이 뛰어봐야 벼룩이지. 자객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미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미현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였지요. 마치 그녀의 움직임은 표범처럼 날렵하고 빨랐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자객들이 쓰러져 나뒹굴고 있었지요. 그 누구도 그녀의 빠른 검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언젠가 있을 오늘을 위해 그녀를 가혹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를 산속에 데려와 무공을 가르쳤지요. 할아버지도 한때는 뛰어난 무관이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자신의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이제 18세로 피가 끓는 젊은 나이였지요. 한참이 지나고 자객들의 대장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부하들을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어디 또 한번 웃고 떠들어보지 그러느냐. 내 눈에는 내가 그리 만만해 보이더냐? 내 놈들이 나를 가지고 노를 정도로. 넌 도대체 뭐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내 놈하고 잡담할 시간 없으니 어서 날 한번 가지고 놀아보거라. 미연은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낮은 자세로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 바람에 자객 대장의 인대가 끊어지면서 그 또한 주저앉고 말았지요. 내 놈들의 목숨까지는 거두지 않겠다. 허나 또 내 앞길을 막는다면 그땐 용서치 않을 것이야. 미연은 쓰러진 자객들을 뒤로하고 암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골방에 그가 꽁꽁 묶여 있었지요.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곳은 없소? 아니 낭자가 이곳은 어떻게 온 것이여? 어서 도망가시오. 이곳은 자객들로 쫙 깔렸어. 저도 그자들을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무사한 것이요? 보시다시피 저는 무사합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이제 일어나시지요. 미연은 밧줄을 끊고 은혁을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낭자까지 위험에 처할까 두렵소. 은혁은 미연과 함께 암자를 나와 산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자객들이 모두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날 놀리기에 잠깐 손 좀 봐줬을 뿐이요. 은혁은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수십 명의 자객들을 쓰러뜨렸다니 도저히 믿겨지질 않았지요. 은혁은 너무 놀라 한참 동안이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많은 자객을.
자세한 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어서 형조판서 집으로 가서 아버님을 모함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날이 밝으면 저들도 알게 되어 모든 증거를 은폐할 것이요. 아, 알겠소. 은혁은 놀란 눈으로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곧장 형조판서 집으로 향했지요. 형조판서 집 앞에 다다르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령님은 이곳에 몸을 숨기고 있으시오. 내가 들어가 증거를 찾아오겠소. 아니, 그래도 아내는 호위무사들이 쫙 깔렸을 것인데 어떻게 할 생각이요? 이자들을 겪어보니 혼자서도 충분히 상대할 만했소. 그러니 걱정 말고 기다려보시오. 미연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담장을 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랑채 앞을 지키던 호위무사들이 달려들었지요. 웬년이냐? 호위무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미연의 검이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호위무사들도 잠에서 깨어나 미연에게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미연의 검은 그들보다 빨랐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검은 표범이 춤을 추는 듯 했지요. 호위무사들이 모두 쓰러지자 미연은 사랑채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내년은 누구냐? 장판서님을 모함한 증거를 찾으러 왔다. 내년이 겁이 없구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불러봐야 소용이 없다. 다들 내 검에 쓰러져 황천 구경 중이다. 미연이 방문을 활짝 열어보이자 방문 밖으로 호위무사들이 죄다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내년 혼자 이 많은 무사들을 쓰러뜨렸단 말이냐? 이제 알겠느냐? 그러니 증거를 순순히 내놓던지 저승으로 곧장 가던지 선택해라. 물론 너를 저승으로 보내놓고 내가 직접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순순히 내놓으면 일단 목숨을 거두지는 않겠다. 미연의 말에 형조판서는 잔뜩 쫄았습니다. 호위무사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미연을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 생각했지요. 아, 알겠소. 내 순순히 내줄 테니 내 목숨만을 살려주시오. 형조판서는 두 손을 벌벌 떨면서 병풍 뒤 문서함을 열었습니다. 이것이요. 미연은 문서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장판서를 모함한 증거가 맞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의금부 관병들 수십 명이 들이닥쳤지요. 꼼짝 말고 당장 검을 내려놓거라. 수십 명의 관병들이 들이닥치자 형조판서는 이제 살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마침 때맞춰 잘아주었네. 저 전현을 당장 잡아다가 처형을 하시게. 그런데 그때 은혁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래, 증거는 찾으셨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증거요. 은혁은 미연에게서 증거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아버님을 모함한 증거가 맞았지요. 종사관 날이 이것이 저자가 제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요. 의금부 종사관은 은혁에게서 받은 증거 자료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여봐라, 형판대감을 의금부로 모시거라. 그리고 마당에 있는 자들도 모두 압송하라.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내 놈의 상관이다. 어찌 하극상을 버리는 것이야? 하극상은 대감께서 버리셨소. 주상전하께서 임명한 사람을 대감이 거짓으로 사탈관직시켜 유배를 보내셨소. 주상전하께서도 이 문제를 역심을 품은 게 아닌가 심각하게 보고 계시오. 그러니 순순히 오라를 받으시오. 종사관의 말에 크게 낙심한 형조판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금부로 끌려갔지요. 증거를 찾느라 수고가 많았네. 증거를 찾아낸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이 낭자요. 아니, 어떻게 여인이 몸으로 저 많은 무사들을 상대했단 말이요? 어려서부터 난 할아버지께 무공을 배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그분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오? 전방에서 장수를 지냈던 무관강달선이요. 미연의 말에 종사관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아니, 정말이요? 그 분은 나의 스승님이요. 나도 그분께 무공을 배웠소. 그래,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시오? 그렇습니다. 노안으로 기력이 많이 떨어져 예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려.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내 꼭 한번 찾아뵙겠소.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나와 둘도 없는 친구였소. 우린 당신의 할아버지에게 같이 무공을 배웠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비명행사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소. 해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 아버지의 죽음도 밝힐 생각이요. 그럼 내 아버지의 죽음도 저들과 연관되어 있다 보시는 거요? 그렇소. 허나 증자가 없으니 자복을 받아내야 하오. 내 이번에는 반드시 자복을 받아낼 생각이요. 그럼 내 아버지의 억울한 한을 꼭 좀 풀어주시오. 네, 그리할 테니 너무 염려 마시오. 의금부 종사관이 돌아가고 미연과 은혁은 형조판서의 집을 나왔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소. 그런데 나는 아직도 당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소. 그런데 내게 뭐가 그리 궁금한 것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궁금하오. 엄청난 무공 실력하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훈련받고 성장해왔는지 알고 싶은 게 많소. 허참 별게 다 궁금한 것 같소. 사실 나는 지금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소. 잠자는 시간 외에는 무공훈련을 해왔지요. 할아버지께서는 내게 한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땐 왜 그래야 하나 몰랐지만 이번에 알게 되었소.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할 무공이었다는 것을요. 그랬었구려. 그래서 그 많은 자객들을 상대할 수가 있었구려. 나도 이번에 당신을 통해 배운 게 많소. 하여 내게 청이 하나 있어. 내게 청이라 그게 무엇이요? 나와 혼인해 줄 수 있겠소?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소. 갑작스런 청혼에 미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은혁에게 끌리고 있던 중이었지요.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내니 부끄럽습니다. 사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내 마음은 그대를 향하고 있었어. 이제 원수도 갚고 한도 풀었으니 오늘에서야 내 마음을 말한 것이요. 미연은 쑥스러워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은혁은 미연을 가슴에 꼭 안았지요. 고맙소. 내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것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은혁의 아버님이 유배에서 풀려났지요. 그리고 그는 호조판서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혁과 미연의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지요. 그래, 고맙다, 며느라. 내가 나와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은혁도령님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된 호조판서는 미연을 끔찍히도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미연은 시아버지와 은혁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물론 할아버지도 집으로 모셔 의원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할아버지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지요. 그리고 두 가문을 몰락시킨 형조판서와 그의 일당들은 모두 역심을 품은 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 관노와 관비가 되었지요. 욕심 때문에 결국 패가망신된 꼴이었지요. 옛말에 지성감천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과 선행은 하늘도 감동하여 돕고 악은 벌한다는 말이지요. 어려서부터 피나는 훈련을 한 미연은 결국 아버님의 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악행을 저질러온 형조판서와 그의 일당은 하늘의 뜻에 따라 천벌을 받았지요. 그러니 악은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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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